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 아, 그래? 안타깝네. 그럼 다녀와. 나는 오늘 좀 바빠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의미했다는 생각에 인생을 헛살았구나.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얼마나 더 최악인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인이라는 이름 아래 15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딸의 도시락을 싸며 자신의 꿈은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됩니다. 정하윤 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이모의 번호였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못 살리겠다고. 여러분, 이 순간 하윤 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윤 씨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기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처음에 들려드린 그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여보, 장례식 준비해야 하고 같이 가줄 수 있어? 하윤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서준혁 씨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미안. 내일 VIP 임플란트 환자 있어서. 너도 알잖아. 그 환자 얼마나 중요한지. 장례식은 네가 알아서 해. 하윤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차가운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장례식이야. 단 하루만. 하윤아, 나도 힘들어. 병원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엄마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하윤 씨는 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빈소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사위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급한 환자가 있어서요라고 둘러대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 로펌 후배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죄송한데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민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어제 형부님을 봤어요. 압구정 XX 호텔 라운지에서요. 근데 혼자가 아니셨어요. 하윤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셨어요. 꽤 친밀해 보였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엄마의 장례식 날 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윤 씨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VIP 환자라는 핑계,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충격적인 목격담. 하윤 씨는 빈소 밖으로 나가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노보다도 더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15년간 착한 아내로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정하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저력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밤 하윤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윤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위분은 안 오셨나요? 어르신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하윤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환자가 생겨서요.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연습해온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조문객이 떠나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하윤아, 준혁이가 안 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하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의사인데 환자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다들 이해해.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윤아, 엄마 돌아가신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해 하지 마. 준혁이도 힘들어해. 자기도 슬프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예민하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예민하다고요? 하윤 씨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하윤 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24시간 운영하는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컴퓨터 앞에 앉은 하윤 씨는 차분하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XX호텔 웹사이트, 라운지 운영 시간, CCTV 설치 현황, 심지어 직원 근무 스케줄까지. 그 다음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카드 부계정에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내역을 보는 순간 하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 압구정 XX호텔 라운지 결제 금액 18만 원. 두 사람이 마시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민지의 증언이 사실이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하윤 씨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호텔 근처 주차장 CCTV 확보 방법, 목격자는 또 있는지, 상대방 여자는 누구인지, 마치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조사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뀐 순간입니다. 한국의 법조계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던 하윤 씨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PC방을 나선 하윤 씨.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일 정리하느라. 하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생했어. 그런데 장례식 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하윤 씨는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그녀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내에서 전략을 세우는 전문가로의 변화가 말입니다. 참, 내일 골프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윤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일을 할 시간이 생기네. 그날 밤 하윤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복수에 대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 그리고 끝낼 거라면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과연 하윤 씨의 계획이 성공할지 계속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라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다음 날 오전 남편이 골프를 떠나자마자 하윤 씨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혼 소송 대응. 하윤 씨는 15년간 봐온 남편을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서준혁이 이제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억울한 아내가 아니라 승소를 위해 싸우는 원고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첫 번째 작업은 재산 목록 정리였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남편의 치과 지분까지 모든 것을 엑셀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하윤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요. 두 번째는 외도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어제 확보한 카드 내역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당일 CCTV 영상 보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간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영장이 나오면 언제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지원해준 학비와 개업 자금에 대한 계약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용증이 2장. 하나는 대학원 등록금, 다른 하나는 치과 개업 자금. 남편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네 번째 작업은 녹음 파일 정리였습니다. 하윤 씨는 몇 년 전부터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들, 남편의 무시하는 말투들이 모두 디지털 파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해하지 마. 시어머니의 음성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윤 씨는 파일명을 S1 시어머니 모욕 발언으로 저장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의 일정 파악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일정을 살펴보니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VIP 환자라는 허위 예약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불륜을 위한 알리바이였던 셈입니다. 하윤 씨는 준비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남편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안일 좀 하고. 하윤 씨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윤 씨는 이미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참, 다음 주에 엄마 칠순 잔치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미 이혼 소장이 접수되어 있을 텐데. 그날 밤 하윤 씨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증거자료, 재산 목록, 법적 쟁점 정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법적 반격이다. 하윤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아내가 아니라 냉정한 전략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윤 씨의 완벽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시게 될 거예요. 월요일 오전 남편이 출근한 후 하윤 씨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호텔 CCTV 확보였습니다. 하윤 씨는 XX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정하윤입니다. 저희 의뢰인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저녁 CCTV 영상 확인이 필요한데요. 법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호텔 측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원 영장이 나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는 더 영리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확인차 방문해도 될까요? 정식 절차는 나중에 밟더라도요. 오후 2시 하윤 씨는 호텔 보안팀장과 만났습니다. 이 시간대 라운지 CCTV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 순간 하윤 씨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는 장면, 심지어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 한 달간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공식 요청해 주세요. 두 번째는 카드 사용 내역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카드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보석점까지 모든 결제 시간이 치과 진료 시간과 겹쳤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세 번째는 상대방 여자 신원 파악이었습니다. 하윤 씨는 치과 직원 명단을 뒤져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새로 들어온 치과 위생사 김소영. 26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수사 능력입니다. 하윤 씨는 김소영의 SNS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음성 녹음 수집이었습니다. 하윤 씨는 지난 2년간 녹음해둔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애 못 낳는 게 다행이야. 준혁이가 다른 여자 만나도 할 말 없어라고 한 발언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의 거짓말 증명이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VIP 환자라고 했던 그 시간, 실제로는 치과에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직원 출입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하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남편이 전혀 모르는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CCTV 확인서, 카드 사용 내역, 치과 출입 기록, 음성 녹음 파일. 참, 다음 주에 병원 직원들이랑 회식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이라니, 또 거짓말이네. 그날 밤 하윤 씨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병원 회식 예정이라던 다음 주. 금요일 실제로는 김소영과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것을 SNS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하윤 씨는 모든 자료를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 끝이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하윤 씨는 오랜 친구인 정신과 의사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아, 너한테 상담 좀 받고 싶어? 하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윤 씨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부고, 남편의 차가운 반응, 장례식 불참, 그리고 외도 발가까지. 미정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너 혹시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응. 너를 계속 예민하다고 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네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말이야. 하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어? 하윤아,
내 남편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야. 그리고 넌 에코이스트고. 에코이스트가 뭐야? 나르시시스트 옆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상대방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에게 사랑에 빠져 메아리만 되풀이하다가 사라진 에코처럼 말이야. 미정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윤 씨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지. 내 엄마 장례식에 안 온 것도, 네가 슬퍼하는데 예민하다고 한 것도 다 그 때문이야.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 대신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황을 왜곡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려. 하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참고 살았을까? 에코이스트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해. 미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슬픈 척할 때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야. 너 남편도 외도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왔을 거야. 정말? 응.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느니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 그날 밤 하윤 씨는 미정이 추천해준 심리학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 정서적 학대의 패턴, 가스라이팅의 징후들. 모든 내용이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예민하다고 말한 것. 시어머니가 엄마 돌아가신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해하지 말라고 한 것. 모든 것이 하윤 씨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하윤 씨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남편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되었는지.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이건 지배였어. 그 순간 하윤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참고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순간 말이죠. 나는 더 이상 에코가 아니야. 하윤 씨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를 찾을 거야. 그날 밤부터 하윤 씨의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당한 정신적 학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법적 복수와 심리적 치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윤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문가의 승부로 만들 거예요. 수요일 아침 하윤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아내가 아니라 당당한 법무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하윤 씨는 바로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동료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해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조정이나 소송으로요. 동료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윤아, 왜 갑자기? 협의 이혼이 더 간단한데. 아니에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려고요. 하윤 씨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CCTV 영상 화면 캡처, 카드 사용 내역, 음성 녹음 파일, 차용증 사본, 심지어 정신적 학대 일지까지. 동료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완승이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에요. 15년간 당한 걸 다 갚아받을 거예요. 목요일 하윤 씨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2분의 1,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까지. 금요일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하윤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주도 여행 어땠어요? 하윤 씨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소영 씨와 제주도 가셨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미행했어? 그게 뭐야? 미행은 무슨 SNS에 다 올라와 있던데요. 그게 아니라 잠깐 같이 간 거지.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하윤 씨는 카드 사용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지난 6개월간 매주 금요일마다 호텔비, 레스토랑비, 심지어 커플링까지 모두 치과 진료 시간에 결제되었네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하윤 씨가 이혼 조정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조정 신청서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가정법원으로 나오세요. 너 미쳤어? 이혼은 둘이 얘기해서 하는 거지. 왜 갑자기 법원까지? 저희 사이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넌 VIP 환자 돌봤다며?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수술할 거야.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윤아,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하윤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용서요?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데요. 엄마 장례식 날까지 바람 피우면서 저한테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참, 저는 변호사니까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돼요. 돈 아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대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1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을 보시게 될 거예요. 화요일 오전 가정법원 조정실. 하윤 씨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 가방을 들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급하게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윤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불륜과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요청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청인이 과민 반응하는 것으로. 하지만 하윤 씨는 준비된 증거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호텔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남편과 김소영이 포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두 번째, 지난 6개월간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불륜 상대와의 데이트 비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세 번째,
음성 녹음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는 발언과 남편이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입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애 못 낳는 게 다행이야. 준혁이가 다른 여자 만나도 할 말 없어. 조정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서입니다. 하윤 씨는 계속했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 전 상대방에게 지원한 학비와 개업자금 차용증입니다. 총 2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능력입니다. 완벽한 준비와 논리적 근거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 말이죠. 남편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과도하다고요? 하윤 씨가 반박했습니다. 15년간의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실추,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5억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 2천만 원까지.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법원을 나서는 하윤 씨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나를 무시했지만 법은 그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이혼 소송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승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저력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 말이죠. 하윤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잠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꽃다발을 든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윤 씨는 무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하윤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되찾은 여성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말이죠. 하윤 씨는 강남에 자신만의 법률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정하윤 변호사 법률상담센터 가정법 전문. 개업 첫날부터 상담 예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이 과거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하윤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수집해야 해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두 번째 의뢰인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하윤 씨는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를 예민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혼보다는 관계 회복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단순히 법적 승부만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말이죠. 그날 저녁 딸이 상담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니.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이제야 진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 하윤 씨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날 밤 하윤 씨는 상담센터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변호사 자격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첫 의뢰인은 나였구나. 1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윤 씨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강인함. 그리고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지혜까지. 하윤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정하윤 변호사로서 한 명의 독립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하윤 변호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